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부사들이 쭉 깔렸죠? 부사 어휘 문제예요. 자, 하지만 부사 어휘 문제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문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밑줄 앞뒤에 컬로케이션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밑줄 주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있는 부사는 특징이 뭐냐면 문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뒤에 호응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동사랑 호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구조를 보죠. After signing 하고 나서 단순화시키면 after doing 하고 나서죠. 하고 나서 주어는 be allowed to move into, 이 전체는 be allowed to do를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게 요령이에요. 굳이 잘게 나눌 필요 없어요. 문장 구조는 크게 듬성듬성 보면서 문장 전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야 독해도 빨라지고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너무 자세히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크게 끊으세요. 따라서 주어는 move into, 입주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아파트먼트에.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어떻게 돼요? 사인을 하고 나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보기에 어떤 거 들어가면 될까요? 현재 보기 중에선 사인하고 나면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뜻으로 immediately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토익의 출제 트렌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after하고 immediately가 친하다는 사실이죠. 보통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뭐뭐 하고 나서 바로 즉시란 뜻으로 immediately after 이렇게 붙여서 잘 씁니다. 그래서 평소에 immediately after 이 두 개가 굉장히 친해 컬로케이션을 알고 있는 분은 뭔가 앞에 after를 보고 나니까 보기에 immediately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끌려. 뭔가 자석처럼 끌려. 이건 토익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익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끌림도 있어요. 그 감각도 실력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소에 문장 많이 읽으시고 문제 많이 풀면서 이런 감각을 키우세요. 그래서 immediately after 하면 바로 즉시, 바로 직후, 하고 나서 바로 곧 이런 뜻이죠. 서명하고 나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 몇 번 했습니다만 추가 포인트를 드리면 immediately 말고도 after랑 친한 부사가 있어요. 적어보실게요. promptly, 그리고 soon, 그리고 shortly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mmediately after, promptly after, soon after, shortly after 토익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컬로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한번 읽고 갈까요? Immediately after, promptly after, soon after, shortly after. 오늘의 출제 포인트는 after하고 immediately와 after의 조합이었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보실게요. 보기를 쭉 보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깔린 걸 볼 수 있죠. high, higher, highest. 자, 이거 원급, 비교급, 최상급 문제는 대체로 해석으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뒤에 than이 있으면 비교급, of나 in이 있으면 최상급이 되는 보통 호응 관계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호응 짝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앞에 보니까 according to 뭐뭐하고 뭐뭐에 따르면 그냥 일단 수식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The number가 지금 주어예요. 책의 숫자죠. 어떤 책이냐? 사람들이 1년에 읽는 책의 숫자가 rows 증가했다. 지금 주어 동사는 number가 증가했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더 뒤에 명사, 더 뒤에 지금 현재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에요. 자, 현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문반 학생이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앞에 더가 있네? 더는 최상급하고 쓰는 거잖아. 더 최상급. 이렇게 공략을 하신 분은 오히려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최상급이 들어가느냐라는 건 사실 더 때문이 아니에요. 최상급이 더를 갖는 거지 더가 최상급만 갖는 건 아니거든요. The rich처럼 원급도 관용적으로 더랑 쓴 애들이 있어요. 따라서 얘는 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뒤에 in 5 years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가장 좋은 실적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n 기간 또는 in 지역
in 분야가 나오면 최상급과 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필기해 두실까요? 네, 다음을 위해서요. 최상급은 늘 더랑 같이 쓰니까 우리 the best를 그냥 대표적으로 적어보죠. the best 뒤에 뭐가 온다고요? 전치사 in이 잘 오고 in 뒤에는 기간이 오게 되면 그 기간 안에 최고, 지역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최고, 그리고 어떤 분야나 영역이 오게 되면 그 분야에서 최고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the best in 지역, the best in 분야, the best in 기간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면 다음에 정답 찾을 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문장이요. The number가 rose 증가했다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더 하이스트가 이거 어떻게 붙은 거죠? 자, 문법적으로는 원래 이건 관계절인데 축약된 구조입니다. 자, 작년에 숫자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냐면 원래는 which is the highest로 그 숫자가 증가한 그 숫자가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숫자였어요 라는 뜻으로 which is the highest인데 which is가 의미상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한 경우입니다. 보통 관계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을 잘 한다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최상급 문제였어요. The best in 지역, the best in 기간 이런 식의 표현들 한번 챙겨두시면 다음에 쉽게 풀겠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대명사들이 깔려있죠. 대명사 관련 문제입니다. 일단 자리 문장 구조부터 전체적으로 볼게요. 5 candidates가 apply 지원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none이 주어져. 그 중에 그 아무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 즉 5명이 지원했는데 5명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맥락. 전체적인 맥락은 잘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사람들이 none of them, 그들 중 아무도 아니다로 none of them이 입에 있기 때문에 them을 많이 고르고 틀렸던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는 them이 정답이 될 수 없었나에 초점을 둡시다. 자, none of them을 쓰면 none이 주어고 is가 동사예요. 문제는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또 주어 동사, 접속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네? 중간에 뭐 하나 없어? and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none 앞에 만약에 and가 있으면 5명이 지원했다 and 그리고 none of them 그들 중 누구도 자격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 쓰면 and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미션은 밑줄에 them도 포함하면서 접속사 and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앞에 언급된 명사, 대명사도 같이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나 전체 문장을 수식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플러스 접속사.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and와 them을 합치는데 them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whom이 정답이 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 입에는 none of whom이 낯설지 않나요? 그죠? 솔직히 none of them, most of them, some of them이 입에 탁탁 붙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출제될 때마다 거의 한 60-70% 학생들이 them을 고르고 틀리는 상당히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챙겨두셔야 돼요. none of whom, none of them이 이끌리지만 none of whom 고를 수 있는 거 필요하죠. them을 넣으면 접속사가 없어서 안 되잖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none of which는 언제 써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none of which로 가는 센스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두실까요? 앞에 문장에 대해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some이나 또는 most 또는 지금처럼 뭐 none도 괜찮지만 most하고 some이 좀 많이 왔고요. all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of로 이어지게 되면 이때 밑줄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주는 접속사 기능도 하면서 대명사도 돼야 되니까 사람이면 whom, 사물이면 which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 이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왜 whom인가요? who는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전치사 of 뒤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whom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who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that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whom 아니면 which, 선행사가 사람이면 some of whom, 사물이면 some of which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출제율이 높진 않지만
고득점 사이에서는 변별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750 이상 그리고 850, 900까지 가시는 분들은 꼭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오늘 1일 일제는 중요하면서도 좀 어렵지만 잘 나오는 문제는 이 문제이니까 참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쭉 보세요. 보기들의 모양들이 품사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다면 일단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전체 문장 구조 분석부터 들어가야 돼요. Of all ways, 모든 방법들 중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최상급이 떠오를 거예요. 그지? 전체 중에서 최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최상급이 over라고 친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나 메모를 해놓고 가실까요? 보통 뭐 최상급의 가장 대표적인 게 the best니까요. the best of all 이렇게 하나 정리해 두실게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얘가 최고야 라는 뜻으로 the best of all 요거 the all of 하고 그러니까 of all 하고 the best 하고는 항상 붙어 다닌다 라는 걸 챙겨두세요. 그래서 벌써 최상급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전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익스프레스 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하시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고속버스가 is the least B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호 자리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주목하게 되는 건 밑줄 앞에 더가 있다? 더가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 자리지. expense가 명사로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탁 고르게 되죠. 하지만 이건 전체 흐름을 안 봤단 소리예요. 더 뒤에는 당연히 명사도 오죠. 하지만 최상급, 형용사의 최상급은 뒤에 명사 없이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자, 이것도 하나 메모하실까요? 더가 있어. 그리고 뒤에 밑줄이 오면 당연히 명사가 올 수 있죠. 하지만 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바로 형용사의 최상급입니다. 형용사 최상급은 뒤에 명사를 생략한 상태로 깔고 있는 상태로 앞에 더와 결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더 뒤에는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의 최상급도 더와 결합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때 맨 앞에 있었던 of all이 또 한몫합니다. 나 최상급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그럼 더 뒤에 최상급도 올 수 있어? 그럼 the least expensive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거죠. 흐름도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고속버스 타고 가시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 the least expensive 뒤에는 way가 지금 깔려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of all ways 중에 고속버스가 is the least expensive way라는데 way를 또 쓰는 게 귀찮으니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일 문제는 over하고 최상급의 호응도 살피셔야겠지만 더 뒤에 무조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최상급 올 수 있어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자, 오늘 문제 보니까 전치사가 쭉 깔려 있죠. 전치사 선택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전치사 선택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죠? 맞아요. 앞에 있는 어휘하고 뒤에 있는 어휘하고 중간에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자, 앞쪽에 보니까 please refrain from 이거 조금 어려운 동사기는 해요. 그죠? refrain from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삼가다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원래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 계열은 다 from을 좋아하죠. 그래서 stop somebody from, keep somebody from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refrain도 from을 좋아한다 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하면 doing을 삼가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는 refrain from smoking, 흡연을 삼가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mobile phone 사용을 삼가주세요 라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접속사 while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인데 그리고 전치사란 말이에요. 약간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전치사는 접속사 뒤에 전치사 구가 온다? 일단 이 문제는 시작부터가 뭔가 이상해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바로 부사절의 축약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접속사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게 되죠. 이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부사절의 경우에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doing이라든지 또는 done의 형태로 써가지고 분사 구문으로 가져가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법 책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도 평소에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while에는 while 주어 동사 또는 while doing, while done까지는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보통 문법 책에서는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익 책에는 거의 안 나오더군요. 토익 문법 책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약간 고득점 문제인데요. 바로 주어가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을 하는데 이때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는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비동사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보호만 남게 되죠. 근데 그 보호로 주로 오는 게 뭐예요? 형용사라든지 전치사구도 가끔 이 구조에서는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접속사 while 뒤에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지만 doing과 done의 구조도 올 수 있지만 뭐도 올 수 있다? 형용사나 전치사구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부사절의 축약 구조입니다. 그래서 while 주어 동사, while doing 그리고 while 전치사구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ile하고 뒤에 바로 전치사구가 연결될 수 있다.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결국 이건 뭐예요? Please refrain의 주체도 명령문이기 때문에 you가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while you are 여기에 you are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의미에 지장이 없어서 생략된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 you are on the court, while you are on the subway 이런 식으로 해서 on이 들어가면 가장 일반적이겠죠. on이나 in 정도 쓰면 돼요. 근데 오늘 보기는 조금 더 까다롭게 가져가려고 애를 썼어요. 보통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있어 라고 할 때 on the subway 보통 서 있을 수 있는 교통수단은 on을 써요. 자동차는 in the car 라고 하고 subway나 버스는 보통 on the bus, on the subway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on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탑승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abroad, abo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board가 보드가 판이잖아요. 그래서 판 위에 올라서다 라고 할 때 on board인데 그게 바로 aboar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 위에 서다가 배에 오르다, 승선하다, 탑승하다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aboard the subway, aboard the subway 하면 배에 타고 있는 또는 비행기 타고 있는 지하철에 타고 있는 뜻이 돼요. 그래서 while you are aboard the subway, while you are aboard the subway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aboard도 aboarding이라고 하죠. boarding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aboard가 들어간 거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 잡아두세요. 왜 while 뒤에 전치사구가 왔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aboard가 전치사로 교통수단, 비행기, 버스, 지하철을 타고 있는 이란 뜻이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aboard flight, aboard flight, 비행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while aboard the subway, 이 문구 한번 정리해 두시죠. 오늘 1일째 좀 어려웠습니다. 정리 잘 해두세요. 1일째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한번 보기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일단 전치사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전치사는 앞과 뒤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앞쪽을 보니까 some visitor들은 일부 방문객들은 선호합니다. 뭐를? taking a casual walk 그러니까 가볍게 걸어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성 주변을 가볍게 걷기를 더 원해요. 그리고 문장은 끝났어요. 일단 할 말이 끝났으면 뒤에는 수식어가 오는 거죠. 그런데 밑줄 뒤로 보니까 doing이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 doing을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첫 번째는 전치사 뒤에 doing이 와서 동명사로 처리하면 전치사 구가 돼서 수식어로 처리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이 doing을 분사 구문으로 보면 부사절 접속사 while 같은 거, when 같은 거 오면서 doing을 분사 구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 doing을 동명사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분사, 특히 분사 구문으로 보는 거죠. 자, 어느 쪽으로 봐도 어차피 둘 다 수식어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doing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치사도 좋고 부사절 접속사도 좋습니다. 현재 보기에는 부사절 접속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명사와 전치사의 조합으로 일단 방향을 잡습니다. 그럼 동명사랑 친하면서 의미 전달을 이어줘야 되는데 토익에서는요. 동명사를 엄청 좋아하는 전치사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by, before, instead of, without, 그리고 rather than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upon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동명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보기에도 딱 보자마자 동명사를 엄청 좋아하는 전치사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instead of이죠. instead of이 instead of doing 하는 것 대신에 라는 뜻으로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라는 뜻으로 instead of doing 이렇게 동명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치사 instead of이 doing을 좋아해 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은 얘부터 넣어볼 수 있죠. 그러면 보기 각각을 넣어본 것보단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토익은 출제 트렌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평소에 출제되더라 라는 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instead of을 먼저 넣어서 doing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했다. 맥락도 딱 떨어지면 끝난 거죠. 자, 그럼 추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는 instead of 대신에 넣을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으로 하나 적어 두실게요.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ather than. rather than도 rather than doing 하기보다는 뜻으로 똑같이 뒤에 doing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rather than doing instead of doing 이거였어요. 뭐뭐 하는 거 대신에. 입에 한번 붙이고 갈까요? rather than doing instead of doing. 한 번 더요. rather than doing instead of doing.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1일 일제였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보기 쭉 보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자리를 봐야겠다, 구조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구조 분석할게요. The library가 주어 contain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과 DVD를 해서 툭툭 이렇게 문장 전체에 주어, 동사, 목적어만 빨리빨리 잡으세요. 그리고 문장은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to each position이 전치사 구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밑줄은 할 일 없는 자리, 이렇게 혼자 할 일 없는 자리면 우린 보통 부사로 방향을 잡는 거죠. 일반적인 접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문장 끝에 할 일 없는 자리에 부사가 정답이 돼요. 문제는 이 부사가 맥락이 안 맞거나 좀 어색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명사로 끝난 문장 구조일 때는 가끔 밑줄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후치 수식의 형용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relevant를 그 다음 second, 그러니까 플랜 B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relevant를 넣으면 뭐뭐와 관련된 DVD가 있다. 오히려 이쪽이 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경우는 후치 수식 형용사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문장이 다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물론 입문 기본반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문장 끝났어 뒤에 할 일 없는 밑줄 있어 그럼 부사로 밀어붙여도 됩니다. 거의 뭐 95% 이상은 부사가 정답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5%죠. 그래서 고득점자 사이에서는 이 5%가 변별력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문장이 끝났다 그 뒤에 할 일 없는 밑줄 있으면 부사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부사로 뭔가 맥락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라는 판단이 서면 명사 뒤에 있는 밑줄은 형용사, 후치 수식의 형용사를 적극 고려해 봐야 돼요. 이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relevant가 정답이 되는 데는 밑줄 뒤에 이어지는 구조가 형용사랑 이어진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형용사를 고려해 볼 수 있죠. relevant가 하필 to랑 짝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to가 있으면 relevant to를 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지금 현재 명사 뒤에 어떻게 형용사가 온 거죠? 라고 얘기하면 문법적으로 이건 관계절의 축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DVD하고 밑줄 사이에는 DVD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which are relevant가 있는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뒤에 보호 relevant가 남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절의 축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정확한 문법을 모르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앞에서 수식하나 뒤에서 수식하나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단지 우리가 문장 끝에 할 일 없는 빈칸은 보통 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사를 고르게 되고 이 경우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일 일제는 고득점 대비용이었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구경해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역시 품사들이 달라요. 구조부터 봐야겠죠. Successful candidate는 was elected 되었습니다. by common B에 의해서. 전치사 by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줄은 명사 자리구나 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보기 보고 누가 명사인지만 알면 돼요. 보통 전혀 품사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s가 붙는 거는 명사의 복수형이거나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일 것이고 얘는 일단 명사로서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럼 A냐 B냐입니다. 그럼 짐작하건대 얘가 동사 아니면 명사로도 쓰는구나. 일단 우리 입장에선 명사가 필요하니까 명사로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명사를 넣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주면 가산 불가산을 구분하는 문제가 됩니다. countable이냐 uncountable이냐 이거를 구분해봐 라는 게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가산 명사의 경우는 앞에 어나 더의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를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불가산이면 복수형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불가산이면 A가 정답, 가산이면 B가 정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consent라는 단어는 같은, 함께, sent는 sense에서 왔어요. 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는 거니까 동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greement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불가산 명사입니다. 가산 명사가 아니라 불가산 명사인 거. 그래서 복수형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by common consent는 만장일치나 일반적인 합의로 뽑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추가 팁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ons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가죠. consent라는 단어가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것에 대한 동의, 합의란 뜻으로 명사인데 불가산 명사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출제 방향인데 유명한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할 때 without consent. without consent. 이런 표현이 있고요. 요거랑 관련지어서 여기다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사전 동의 없이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Without prior consent.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요. Without prior consent. 요거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Without written consent. written consent 하게 되면 서면 동의 없이죠. 따라서 요 표현 하나 챙겨 두십니다. Without consent인데 요 사이에 뭘 넣을 수 있어요? Without prior consent. without written consent 이 표현 하나 챙겨두시면 돼요. 자, 다시 consent는 뭐로 중요하다? 불가산인 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without consent를 챙기십니다. 입에 한 붙이죠? without consent 한 번 더요. without consent 중간에 형용사 넣어볼까요? without prior consent, without written consent 서면 동의 없이 사전 동의 없이까지 챙기시면 퍼펙트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챙겨두세요.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시죠. 보기 보니까 부사들이 쭉 깔려서 부사 어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휘 맥락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겠죠. 자, 앞을 보니까 exhibition hall admission이죠. 전시회에 들어가는 거죠.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시회에 입장하는 것이 will be granted입니다. 그냥 입장이 주어진다, 입장이 허락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 will be granted, will be given, will be allowed. 그 정도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는 upon verification of your membership. 회원이다라는 걸 입증만 하면 즉 회원증을 보여준다든지 회원 가입돼 있는 번호 같은 거를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자신이 회원입니다를 verify 입증하는 거죠. 좀 어려운 어휘인가요? verification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더 살펴둘게요. 그래서 입증하시면 자신의 회원인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입장이 허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줄은 일단 없어도 되는 자리고 보기를 보시는 것처럼 부사가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회원이다라는 것만 입증하시면 바로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니까 여기서는 only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요? 회원인 걸 입증하시면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only upon 원래 only가 upon하고 또 좀 친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시에만 이란 뜻으로 쓰는 거죠. only upon 그렇게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only 자리입니다. 근데 보기에 only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걸 조금 어려워했을 겁니다. 자, solely가 only랑 같은 뜻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까요? soul이라고 하면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로 데뷔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는 혼자야, 솔로야 이런 말 들어보셨고 그리고 태양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솔라라고 부릅니다.
또 나만 혼자 된 것 같아. isolated.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isolated는 고립된 뜻이죠. 그래서 그거야. 홀로 뚱 떨어져 있는 땅이니까 Iceland. 물론 발음은 Ireland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데서 다 soul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oul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란 뜻이에요. 따라서 이거 하나만 딱 only 이런 뜻으로 solely가 only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solely 옆에 only. 그리고 욕심내서 하나 더 할까요? only랑 같은 뜻으로 solely, only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exclusively. exclusively도 역시 only 뜻이에요. 베타적으로 다 빼는 거예요. 요것만 남기다 해서 요거 빼고 전부 다 베타하는 거. 그래서 exclusively, only, solely가 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solely를 중심으로 세 개 같이 한번 읽고 갈까요? solely, only, exclusively. 한 번 더요. solely, only, exclusively. 전부 다 only의 의미로 같은 맥락이니까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구경 한번 해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도 있고 또 대체로 전치사도 있지만 접속사 계열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구와 절, 구조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줄 뒤로 intended가 보입니다. 이건 뭘까요? ed가 붙은 건 동사 아니면 분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떨어질 것이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생각하는데 너무 구조가 낯설죠? 어떻게 된 걸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하면 일단 이 콤마가 여기까지 끝이에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뒤로 주어 동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 밑줄부터 끝까지는 수식어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지금 과거 분사가 있다. 어떻게 된 걸까?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부사절 접속사 뒤에 과거 분사가 분사 구문으로 붙은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어때요? 주어 동사도 뒤에 오지만 주어가 중요하지 않을 때 생략하면서 뒤에 분사로 doing 또는 태에 따라 던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구조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 intended가 깔린 거라면 보기 중에서 그렇게 분사 구문을 가지는 즉 부사절을 이끄는 재료가 요 although 밖에 없기 때문에 although랑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지? although done 했지만 그래서 절대 외부에서 회사 외부에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이 가이드라인이 전 산업계에서 우리 회사에서 원래 쓰려고 만든 건데 이쪽 업계 전반에서 지금 잘 쓰이고 있다. 우리가 표준이 된 거야.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해석도 해석이지만 구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다시 접근할게요. 일단 밑줄부터가 수식어 덩어리야. 근데 밑줄 뒤에 과거 분사가 있어? 그럼 이 과거 분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건 although done 했지만의 분사 구문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doing 또는 접속사 플러스 done의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왜 유독 학생들이 더 어려워했냐? 우리가 알다시피 분사 구문은 접속사 뒤에 doing이 더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while doing은 익숙한 반면에 while done, although done은 조금 낯설어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캐치해 주세요. 참고로 추가 팁을 좀 드리면요. 이 although라는 녀석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뒤에 doing을 어차피 쓸 일이 없어요. 항상 although는 뭐하고만 결합한다? done하고만 결합한다라는 사실도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although doing은 없어요. although done 했지만, 그죠? although done 했지만, 왜 doing을 안 쓰냐? doing을 쓰게 되면 그때는 despite doing으로 전치사와 동명사의 조합으로 충분히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굳이 although doing을 쓸 일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although doing은 없어요. although done 했지만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1일 일제도 역시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였습니다.